있습니다. 걔네들도 지금 대학을 들어가고 있지만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으니까 긴장도 되고 제가 생각한 걸 짧은 시간에 최대한 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오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커피 드셨죠? 네. 커피 마시고 잠도 깨시고 지금 대학 1학년이면 한참 좋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학교 생활도 잘 못하고 그렇죠?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학원도 제대로 안 되고 아르바이트도 안 되고 저희 제자도 대학 1학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좀 많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을 딛고 잘 일어서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한국과 미국의 태권도장의 서비스입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도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은 도장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중한 자리 만들어주신 김효선 교수님과 경민대학교 학과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태권도를 너무 사랑하고요. 그리고 태권도장 경영에 인생이 올인을 했습니다.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올인이 됐습니다. 그 열정을 따라서 쫓다 보면 또 이 자리에 와 있고 저도 태권도 지도만 18년 차입니다. 18년 차. 저는 현재 탑클래스 영어 태권도장 총관장을 있고요. MTN 태권도 지원단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타이거스 태권도장 관장. 크게 제가 가르치는 직책이 세 가지가 있고요. 제 이름은 오인철입니다. 순찬. 태권도장의 서비스. 저도 김효선 교수님이 제안하시기 전에는 서비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의가 되어 있지만 이거 글로 써서 풀이한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 일주일 동안 잠을 잘 못 잤어요. 눈이 지금 뻔한데 저희들 내려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내려보겠습니다. 서비스라고 하면 값을 깎아주고 덤을 주고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고객에게 노력을 제공하는 의미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권도장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고요. 유통하는 곳이 아니고 교육을 상품화시켜서 제공하는 곳이므로 다른 기관과는 서비스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태권도장은 교육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서비스업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처음 미국에서 도장을 하다가 한국 와서 오픈했는데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서비스업이 되어 있어서 잘못 받아본 줄 알았어요. 태권도장에서 최고의 서비스는 양질의 교육입니다. 교육을 잘해주면 부모님의 만족도가 가장 크다는 뜻입니다. 그 외적인 부분들 여러분들도 스승님이 계시고 도장에 계시고 들어본 게 있어서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태권도장 하기 싫다. 사업은 안 하는데 그런 이유가 아마 이런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장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서 서비스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부터 저희 선배님들이 도장에서 교육도 하지만 서비스를 많이 해왔었어요. 무상으로. 그걸 저희가 그대로 배우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나 싶은데 요즘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그리고 아직까지도 하지만 대다수의 도장에서는 교육보다 서비스에 대해서 더욱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은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많이 경험해야 되고 많이 인내해야 되고 쉽지가 않아요. 깊이 있게 들어가면. 하지만 서비스는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태도기 때문에 내가 잘 웃어주고 친절하게 잘 대해주고 주고 싶은 거 주고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는 금방 즉각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서 아마 그렇지 않나 싶어요. 자, 서비스의 키워드입니다. 보시면은 다시 좀 빨리 넘어갈게요. 성의 있게 정직하게 즉각적으로 스마일이 넘치게 에너지 생생한 힘이 넘치는 서비스 새로운 것을 계속 제공해야 되고요. 귀중한 고객에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를 통해서 감명을 받고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통이 있어야 되고 사려가 깊은 배려가 있는 서비스가 돼야지 그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서비스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머리를 써서 내가 이걸 해주면 저 친구는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이걸 했을 때 부모님들은 이런 반응을 주실 거야. 처음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서비스의 목적 또한 도장 경영의 성장이 있거든요. 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머리로 하는 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행동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서비스의 진심이 고객에게 닿더라고요. 진심에서 우러나는 서비스는 고객 서비스의 만족도와 질을 향상시키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태권도 교육적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부모님들과 우리 수련생들이 저희를 지도자로서 인정합니다. 서비스를 통해서 교육적 가치가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것이고 서비스는 교육적 가치를 빛나게 하는 그 도구라는 좀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서비스를 하실 때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렵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20살이라 저도 20살 때는 이런 강의를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말들이라서 최대한 쉽게 가장 기본만 짚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태권도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안 쓰신 분들도 계시고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죠. 아직까지 정부도 미래가 특장이기 때문에 내가 태권도학과를 나왔지만 꼭 태권도로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그러신 분이 있으시면 모두 다 그럼 태권도로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까? 아주 좋네요. 다른 대학교에 가서도 강연 좀 해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30%, 40% 정도는 다들 다른 직장을 생각하시더라고요. 학년 때가 보통 졸업 아니었어. 더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1학년 때 결점을 가지고 계속 꿈을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태권도장과 미국 태권도장의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정말 사실적이고 팩트적인 부분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고 중간중간 질문도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미국과 한국의 태권도장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미국과 한국의 태권도장 뭐가 다를까요? 언어입니다. 언어, 그렇죠. 언어가 다르고 맞네요. 언어.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도장의 크기입니다. 도장의 크기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네. 미국 도장 제가 미국에서 제일 처음 봤던 도장은 이 강의실 3분의 1만한 도장이었어요. 또 반대로 대형 도장도 많이 있고요. 크기의 문제는 아닙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교육 방식 맞습니다. 네. 연령대 그쵸, 네, 맞습니다. 연령대 맞고 예. 인원수요? 인원수도 맞는데 인원수도 그쵸, 인구 비율이 많으니까 인원수 맞습니다. 예. 네. 접근성입니다. 접근성, 도장을 보내는 목표죠, 그쵸? 목적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주로 예의를 배웁니다. 예의를 배웁니다. 한국에서도 예의 많이 가르치는데 맞나? 깎으시겠어요. 네, 또 질문을 많이 해주시네요. 대답을. 제가 경험했을 때 어디까지나 오늘 강의는 제 경험을 토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고요. 근데 정답에 가깝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저는 경험을 했고 저는 여러 세미나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 도장들을 다 가봤고 다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학부모님의 수업 참관 유무입니다. 미국은 100% 참관 수업이에요. 촬영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업이 100% 참관 수업이에요. 수업 시간에 30명의 아이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같이 왔다. 그럼 60명의 부모님이 수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의 질이 한국이랑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랑 촬영 분위기 유무. 촬영 분위기 없습니다. 미국은 촬영 분위기 없고 모두 데리고 와서 데리고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모님과 관장님이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태권도 교육. 부모님 보고 나면서 태권도 교육만 잘해주면 그 도장은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서비스가 되시는 이제 대박 도장이 되는 거예요. 다음 태권도장을 보내는 목적 맞추셨어요. 네. 태권도장을 보내는 목적 일단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텐데 한국이랑 미국이랑 같은 점도 많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점도 많이 있습니다. 태권도 사범의 사회적 지위가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여기서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저도 8년, 그 8년 동안 태권도장 사범을 미국에서 했는데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낼 수가 없죠, 그렇죠? 부모님 다 보호인데 낼 수가 없어요. 화가 나고 낼 수가 없고 네,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방법을 찾는 거예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얘를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저놈 때문에 수업 못하겠네. 어떻게 저걸 쫓아낼까? 어떻게 혼내줄까? 그런 방향의 생각은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사범생활 첫 시작이 미국이었거든요. 한국에서 사범생활이 경력이 없어요. 그게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제자 양성이라는 건 저도 제자를 양성하지만 이 제자들이 도장에서 사범이 되고 또 관장이 되기까지 과정이 한국이랑은 많이 달라요. 한국은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태권도학과라는 대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대학을 통해서 태권도학과를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지만 미국은 태권도를 열심히 배운 수련생들이 대학을 갈 때 태권도학과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대표도 전부 다 도장에서 배출됩니다. 저희도 국가대표를 배출해서 미국에 있을 때 저도 모든 국가대표는 도장에서 배출된다. 이게 한국 도장과 미국 도장이 아주 큰 차이였죠. 네, 큰 차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수련비와 수련비 금액이 다르고요. 수련비의 납부의 형태가 다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달달이 결제를 하기 때문에 불안해요. 다음 달 결제가 되면 돈 잘 내줘야 될 텐데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처음 몰랐었는데 이제 많이 공감하고 있어요. 매달 결제를 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죠. 언제든 이 친구는 오늘 웃고 수업을 잘하고 갔지만 내일부터 안 나올 수 있는 친구예요. 저는 도장을 그런 거에 대해서 상처도 많이 받았고 많이 좋기 때문에 좋아할까 생각했는데 좋지만 부모님에 의해서 아니면 아이에 의해서 금방 그냥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계약제라 최소 6개월에서 1년을 계약해서 아이들이 6개월에서 1년을 도장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도 있어요. 1년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집에 가서 힘든 일이 있고 사부님에게 오늘 지적을 받아서 기분이 안 좋아서 엄마 태권도장 안 갈 거야 나 가기 싫어 재미없어 턴자리 배우고 싶은데 맨날 도로체만 가르쳐. 하지만 1년 계약이 들어있어요. 그럼 부모님은 아이를 다독이고 설득을 시켜서 1년을 다니게 만듭니다. 그럼 그 1년 안에 아이가 원하는 가정까지 수련을 저희가 진도를 할 수 있거든요. 나가서는 방법이 좀 많이 달라요.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가 비즈니스의 목적은 어쨌든 모든 비즈니스의 목적은 저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 우리가 배운 기술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태권도를 했지만 태권도가 이제 배고픈 시대는 지났습니다. 태권도가 저는 제가 볼 때 향후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많은 좋으신 선배님들을 통해서 더욱더 훌륭한 도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태권도장의 고객은 누구일까요? 누가 고객입니까? 태권도장의 아이들 그렇죠. 수련생 또 그렇죠. 학부모 또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또 하나 더 있어요. 보통 제가 도장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누굴까요? 수련생이랑 학부모를 얘기하더라고요. 수련생이고요. 첫 번째 저희가 가르치는 우리 아이들 그렇죠. 연령대가 4세부터 성인부까지예요. 저도 한국에서 성인부를 했었는데 성인부는 힘듭니다. 성인부는 쉽지 않아요. 모집도 힘들지만 오래 못해요. 성인부는. 그리고 한국에는 헬스장이나 여러 가지 성인들이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태권도장에서 성인들을 가르친다는 게 저희는 좋죠.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인들이 오랫동안 한다는 건 쉽지는 않았고
현재 성인부가 있지만 성인부는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랑 수업을 같이 하는 형태로 제가 바꿔서 하고 있어요. 4세, 4세 아이들. 조카 중에 4세 옷이 있나요?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있죠, 그렇죠? 네, 4세 옷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건 너무 힘들죠, 그렇죠? 도상에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아이들이 유치부 아이들, 유치원생들. 하지만 가장 저희가 집중해서 공략해야 될 나이대가 유치원생들이에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도상이 갑자기 다르지 않아요. 유치원 때 시작해서 초등학교로 올라가고 얘네들이 저희가 잘 지도해서 잘 서비스를 해서 갔을 때 중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런 과정들일 거예요. 그렇죠? 유치부가 어렵지만 유치부에 대한 이 메리트는 상당합니다. 대다수가 초등학생이에요. 저학년이에요, 저학년. 대한민국에서 태권도 연령대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5세, 6세에서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면 끝이 나요. 3학년 되면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학원을 찾기 시작하는 나이거든요. 그래서 3학년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저희가 계속 장기적으로 수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도장 선택의 권한이 있고요. 학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도장을 선택할 수 있지만 부모가 판단해서 선택을 해주고 수련비를 납부해주는 가장 또 저희가 중요한 고객입니다. 제가 기준을 했을 때는 수련생들에게는 교육을 잘해주고요. 정말 교육을 잘해야 됩니다. 재밌게 교육을 잘해주고 이 학부모들한테 서비스를 잘 해줘야지 이 비즈니스적으로 이게 상황관계가 잘 맞습니다. 그래서 수련생들에게는 좋은 교육을 학부모에게는 좋은 서비스를 이라는 생각을 오늘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동네 주민 좀 많이 좀 웃긴데 동네 주민들 도장이 있으면 도장 주위에 우리 도장을 볼 수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저희 인적 자원입니다. 인적 자원. 이 뱃속에 있는 아이도 인적 자원이에요. 지금 11년차 도장을 하다 보니까 제가 동네에서 그래도 좀 밝고 좀 밝게 들리시고 좀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어르신들 보고 인사도 잘하고 그래요. 원래 어릴 때부터 좀 그랬었습니다. 네, 그랬던 것들이 지금 지나고 보니 고등학교 운영에 다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저랑 전혀 연관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가 동네 헬스장에서 같이 헬스를 좀 했었어요. 몇 개월간. 그때 만났던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낮 시간 때 이용했으니까 보통 동네나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저씨 아주머니들 이런 친한 관계를 저는 맺었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손주 손녀들 그리고 주위에 소개도 시켜주시고 배우진 않았지만 저는 제가 체험하면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동네 모든 주민은 저희의 고객이 될 수 있어요. 심지어 다른 도장 다니는 아이들도 저희의 고객이 될 수 있어요. 저희 도장이 좋으면 옮길 수 있는 문제거든요. 꼬드기진 않죠. 하지만 아이가 원하면 또 관장님과 함께 상의를 통해서 받아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장 서비스 상품이고 지금부터 조금 이제 비교하는 방식으로 좀 다가서 봤습니다. 항복감이고 고객의 니즈 태권도장을 찾는 목적이 약간 나오셨죠, 그렇죠? 너무 많아서 썼다 하는 반복을 많이 했어요. 너무 많아요. 다 풀이는 못하지만 크게 봤을 때 첫 번째 한국 태권도장 하면 생각나는 것이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주고요. 아이가 가고 싶어요. 태권도장은 재밌거든요. 가면 공놀이도 많이 해주고 그렇죠? 피구해주고 축구해주고 많이 놀아주고 그리고 아이가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곳이 필요합니다. 그게 태권도장이에요.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안전하게 땀 흘리고 인성교육도 시켜주고 사회교육성 교육도 시켜주고 예술교육도 시켜주고 그리고 편리성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이들 교육기관이 연계가 되어서 촬영을 옮겨주고 그렇죠? 끝나면 집에도 데려다주고 학원으로 연계시켜주고 요즘 부모님들은 세대가 젊어지다 보니까 본인의 시간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부모님 세대예요. 저희 때처럼 자식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지 않는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 자기의 시간이 귀중하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 학원, 도장으로 연계돼서 밖에서 활동을 잘하고 한 대여섯 시 집에 들어오면 부모님도 좋아하세요. 맞벌이 부부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한국 사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말 다양한 체험 활동, 부모 여가 시간, 주말에도 부모님들이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을 도상에서 많이 해주고 있어요. 체험 활동도 하고 부모님의 든든한 조력자가 생기죠. 항상 아이에게 문제가 있거나 학교에서 문제가 있거나 문제만 있으면 섰습니다. 반장님은 진짜 만능이에요. 만능. 든든한 조력자가 생기는 것이고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교육받고 그리고 가장 이게 포인트가 아닌가. 가격 대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주 친절하고 아주 나이스하게 저희 반장님들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수련비 대비 이런 서비스를 받는 곳이 대한민국에 있을까? 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저도 도전을 하지만 정말 태권도 관장님들은 만능이세요. 만능. 못하는 게 없으세요. 저도 제가 못했던 것들을 태권도장을 하면서 배운 게 되게 많아요. PPT도 저 컴퓨터 태권도장에서 배운 거예요. PPT 만드는 거, 알리모 만드는 거 전부 다 태권도장 시작하면서 배웠던 것이에요.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 태권도장을 찾는 목적 첫 번째는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태권도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똑같습니다. 아이가 원하고 부모가 원해서 인성교육, 사회성교육, 예절교육 똑같은 부분이죠. 태권도의 정신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몸으로 하는 스포츠는 미국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목에 두 가지 스포츠는 항상 들어가 있어요. 한 가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학교에서 정해져요. 1학년은 이번에 여름 시즌은 축구, 그리고 한 가지는 네가 선택해. 겨울은 농구, 한 가지는 본인이 선택. 두 가지 스포츠는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필수랍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이 오후 2시면 다 끝나요. 그리고 사교육이 반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태권도 정신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퇴학이에요. 물론 계약이 되어 있지만 교육에 불만족을 품고 환불을 요구하면 태권도 지도자로서 저도 경영을 하지만 환불을 해줄 것 같아요. 제 교육이 만족이 되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하는 부모한테 계약이 되어 있으니 환불을 안 해주겠다고 하는 건 저는 제 지도자의 자리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미국은 냉정한 사람들이거든요. 따뜻하지만 냉정한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바로 환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수련, 아까 말씀하신 제가 연령층 성인이 많아요. 성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패밀리 플래스라고 해서 가족만 모아서 하는 수업도 활성화되어 있어요. 아이부터 부모까지 같이 태권도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관계가 돈독해지고 서로 이해관계도 좋아지고요. 개인의 정신수양, 자립심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이생분을 통한 성취감과 자신감, 한국이랑 좀 많이 달라요.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문화의 차이, 아까 말씀드린 학교 수업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스포츠를 고를 때 태권도 배웠던 친구들은 태권도를 많이 선택을 해요. 학교에서 일찍 맞춰요. 12시에 맞춰요. 도장 와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제자가 되는 거예요. 태권도를 선택할 만큼 태권도를 좋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자라 그럼 중학교 고등학생이 아니라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도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장에서 사법 역할을 합니다. 작은 교범 역할, 그런 좀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좀 이해는 되시죠? 좀 어려운 부분도 좀 있죠, 그렇죠?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아마 그래도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외에도 너무 많아요. 안 주고 다음날 보면 다른 게 생각나서 또 바꾸고 그랬었어요. 자, 다음.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이냐 서비스냐 이 차이죠. 저는 아직까지도 서비스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고민이 어디까지 해줘야 되나, 어디까지가 서비스고 어디까지가 도장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을까. 저는 그 관점을 이 돈과 좀 연관지어서 유료로 진행이 되냐 무료로 진행이 되냐, 저는 이 기준을 여기로 세웠어요.
도장업에서 도장 비즈니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의 기준은 일단 수익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도장 사범을 하기를 꺼려하고 저는 태권도장 하기 싫어요 하는 이유가 뭐 힘든 것도 있겠지만 무료로 하는 서비스, 그쵸? 좀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서비스가 무료가 아니고 유료가 된다 그럼 충분히 할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 태권도 교육의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게 프로그램만 시켜서 유료로 진행된다면 이건 최고의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태권도장 수련비에 포함된 도장에서 교육하고 제 관리에 대한 부분들 상담할 때 저희 도장은 이렇습니다. 그 내용들이 포함된 건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하지만 수련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무료로 진행되는 이벤트나 특강 수업이 있어요. 이건 저희가 일회성으로 서비스로 이제 해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일단 프로그램은 태권도 교육은 저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푸른색, 그 안에는 푸른색 교육이 격파, 줄넘기, 쌍줄넘기, 저희는 도구 수련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이 좀 많아요. 아크로바틱도 가르치고 있고 조금씩 많이는 안 가르쳐요. 수업에서 태권도가 주가 되고 그 안에서 태권도와 연관된 여러 가지 사회가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씩 지도하고 있고요. 당연히 인성교육, 예절교육, 사회적 교육 아주 중요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장입니다. 지금 저희 도장. 유아태권도는 전문을 하고 있어요. 반을 나눠가지고 트리니티라고 모르시죠, 그렇죠? 유아체육 전문 브랜드예요. 트리니티가 부모님들은 다 아세요. 엄청 유명한 브랜드예요. 마트나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이런 체육 활동입니다. 제가 안 가르치고 강사님 가서 가르쳐요. 강사님 가서 가르치고 특수화시킨 것입니다. 유아태권도. 그리고 시범단, 입시반 운영하고 있고 또한 유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특성화시켜서 하고 있어요. 주말 특강, 체험학습 다 유료로 진행되고 있고 방학 특강, 도장의 색깔에 맞게 저희 시범단 애들이 많다 보니까 아크로바틱이나 음악 줄넘기는 학교에서 사업에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승급 심사도 유료로 진행되어서 하고 있고 그리고 1년 반 주기로 해외 문화 체험도 하고 있어요. 아이들 데려오시고 미국도 5번 갔다 왔고 태국도 다녀왔고 해외 시범도 나가고 이런 거 저희 도장만의 색깔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서비스도 많죠. 단톡방 운영해서 특별관리를 유치고 시범단, 입시반, 국교원 등 특별반들을 운영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저희가 국교원을 데려가야 되지만 국교원만을 따로 모집해서 지도를 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가 특별히 관리해주는 건 서비스예요. 가정교육, 가정에서 문제가 있을 때 도장으로 연계시켜서 저희가 관리까지 해주고 있어요.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들 학교 발표해 주기도 저희가 도와줘요. 초등학교 발표하면 저희가 태권도에서 가르치고 음악도 만들어주고 그렇죠. 다 준비해서 아이가 나가서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것 또한 도장의 서비스입니다. 안 해줘도 돼요.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또 지도자로서 또 자존심이 있죠. 그렇죠. 저희 제자들이 학교 가서 잘하면 좋으니까 원하는 아이들이 안에서 해주고 있어요. 도장 내 방역용품, 구비 등 서비스적인 부분을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건 갖춰져 있지만 기본적인 거 외에도 저희 도장은 많이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적인 부분이고 시기별 특별교육, 할로윈 파티 다가오죠, 그렇죠? 할로윈 파티 한다거나 빼빼로 돼 있는 이벤트, 계절 이벤트, 코로나를 맞아서 또 이벤트들 이런 이벤트들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장 물품 판매 서비스 팔지 않아도 되지만 하고 있어요. 조금 겹치는 것도 있어요. 프로그램과 서비스와 중간에 걸쳐 있는 것도 있어요. 저희는 도장에서 물품을 많이 팔아요. 한국 도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곳이 아마 잘 없을 거예요. 저희는 많이 팔아요. 많이. 저희 도장이 컨셉 중에 하나가 무료는 없어요. 무료도 있겠지만 찾아보면 무료가 없어요. 도장에서 영화 상영을 해도 돈을 받고 하고 있고 주말에 물품을 아이들이 필요하면 사기금까지 주지는 않습니다. 도복이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반도 다 판매를 하고 있고 무료로 주지는 않습니다. 무료로 예전에 무료로도 줘봤는데
무료는 계속 무료를 바라게 되고 그 고마움이 나중에는 당연한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당한 서비스, 저는 정당한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프로그램은 돈을 내고 가지만 가서 제가 기분 좋아서 간식도 사주고 선물도 사줘야 되는 그건 서비스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시기별 단체 및 개인차 여러 가지 보상 경영에 관한 분들은 이제 서비스적인 분들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 부분들이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이게 서비스 같은데 저희 사부님도 그러더라고요. 줄넘기는 서비스 아닌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도장처럼 입관할 때 상담할 때 음악 줄넘기 수업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럼 도장이 이 프로그램이고 도장의 색깔이거든요. 근데 저희 도장은 줄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씩 특강도 합니다. 무료로. 그럼 서비스가 되겠죠. 그렇죠? 도장 운영 방식은 관장님이 원하는 대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되냐 서비스가 되냐는 그 관장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사부님이 아니고 관장님이 정하셔서 사부님은 거기에 합당하게 잘 지도하시면 되고 그래서 관장님과 사부님도 의견이 잘 맞아야지 오랫동안 같이 재밌게 할 수 있어요. 훌륭한 두 분이 만났는데 이 의견이 다르면 같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직 20살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을 해주시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서비스의 종류입니다. 올바른 교육이 저는 한국에서는 최고의 서비스. 올바른 교육이 가정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서비스들, 사이렌츠로 보내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차량 운행, 무상으로 되니까 차량 운행이 있죠. 주말 체험학습, 이벤트, 수업 전후 케어. 저희는 이건 하지 않고 있고요. 수업 전후 케어가 뭔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가끔 전화 오셔가지고 수업이 2시인데 예를 들면 오늘 우리 아이 2시에 12시에 가도 되나요? 이런 것들 수업이 3시에 끝났는데 우리 개똥이가 태권도 너무 좋아요. 1시간만 더 시켜주세요. 이런 것들 그런 거 일체 저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교육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교육기관인데 그 교육의 가치를 부모님들은 좀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아이들한테 끼워서 1시간만 더 해주세요. 이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모님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도장되는 어플하며 사진 영상 전송, 국격 특별수련, 추가 수업 돈을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국격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추가 수업을 하는데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입니다. 또한 상황에 맞는 수련생 관리, 아이들이 비가 오면 학교 앞에 우산을 가지고 나와서 우산도 실어주고 비옷도 입혀주고 부모님이 못해주는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어요. 저기까지 해야 되나? 네, 해야 됩니다. 무료를 없애자. 무료 서비스는 관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시켜두고 돈을 내야 되지만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제이가 너무 예뻐서 제가 무료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럼 고마움이 생기죠. 돈을 받아야 되는 걸 안 받으니까. 근데 서비스화 해버리면 고마움이 없어져요. 당연시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무료를 없애는 건 저는 적극적으로 주변 관장들한테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무료를 하면 부모님들이 지도자를 바라볼 때 약간 지도자 느낌보다는 이렇게 자꾸 깎으려고 그러고 해달라고 그러고 맨날 가져가고 다 해달라고 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깎아주세요. 도움 다 떨어졌는데 얼마예요, 관장님? 네, 4만 원입니다. 한 번 주시면 안 되나요? 옆에서 한번 주던데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네, 저는 주지는 않고 있고요. 안 됩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나이스하게 거절도 하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도 잘 해주고 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태권도장은 교육이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교육만 잘하고 서비스 아무것도 안 해도 중간 이상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잘하고 싶기 때문에 서비스도 추가를 하고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이지 제가 아는 주변 과제들 중에서 정말 도장만 열심히 가르치고 테러링만 하고 일체 서비스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장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드물드물 있으세요. 교육 되게 잘하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도장님 물품 판매 유상이요. 유상.
도자부품 판매 이유상 도장에 이렇게 뭐 과자나 음료수나 물 같은 것도 많이 팔아요. 미국은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다 이렇게 사먹고 시기별 하루에 똑같아요. 한국이랑. 근데 미국은 다 돈 받고 합니다. 계약제로 돈을 받고 돈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 개념이 10원당 블랙베트 클럽 얘네들도 추가금이 많습니다. 차량이 있는 곳도 있어요. 애프터스쿨 프로그램 들어보셨죠? 배웠습니다. 미국에서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은 필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